코펜하겐 학파는 양자 역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시 세계에서는 입자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것은 양자 역학의 본질이므로 측정 장비가 아무리 정교해지고 과학이 진보하더라도 미시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미시 세계에서 이런 정보들은 확률적으로는 알 수 있다. 자, 이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상자 속에 동전이 하나 있다면 뚜껑을 까보기 전까지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자를 까보는 순간 이 중첩 상태는 깨지고, 즉 파동함수가 붕괴되고 앞면 혹은 뒷면으로 하나의 상태로 확정됩니다. 또 다른 실험입니다. 상자 속에 전자가 하나 있다면 전자는 파동성을 가지므로 특정 범위를 가지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는 중첩 상태로 모든 곳에 동시에 퍼져 있습니다. 이 전자가 어디에 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죠. 그런데 상자를 까보는 순간 중첩 상태는 깨지고, 즉 파동함수가 붕괴되고 전자는 한 지점에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리학의 확률이 나오고 확률로 미시세계를 계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슈레딩거의 파동방정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슈레딩거 본인은 자신의 이론이 확률로 쓰인다는 것도 싫었고, 물리학에다가 확률을 써야 된다는 것도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스 보른 박사, 누가 맘대로 제 수식 갖다가 해석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게다가 확률이라니요. 물리학자가 그런 운빨이게 됩니까? 계속 그렇게 확률에 의존하면 무슨 꼴이 나는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소. 자, 이렇게 코펜하겐 학파의 확률, 중첩을 무너뜨리려고 나온 사고 실험이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어떤 실험인지 자세히 알아보죠. 첫 번째, 먼저 강철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 안쪽은 밖에서는 절대로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둘, 이 강철 상자 안에 고양이를 한 마리 넣습니다. 셋, 방사능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이 방사능 물질은 1시간 후에 붕괴할 확률이 50%, 붕괴되지 않을 확률도 50%입니다. 네 번째, 상자 안에는 방사능을 감지하는 기계, 개수기가 있습니다. 이 개수기 끝엔 망치가 달려 있는데, 개수기가 방사능 물질을 감지하면 망치가 움직이고, 개수기가 방사능 물질을 감지하지 않는다면 망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망치 끝에 독극물을 놓습니다. 만약에 1시간 후에 방사능 물질이 붕괴하면 개수기가 작동하고, 이 개수기가 작동하면 망치가 움직이고 독극물 병을 깨뜨리게 됩니다. 이 독극물 병이 깨지는 순간 상자 속의 고양이는 죽게 됩니다. 실험을 시작해 봅시다. 1시간이 지났다면 상자 속의 고양이는 어떻게 됐을까? 고양이는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1시간 후에 50%의 확률로 방사능 물질이 붕괴하면 개수기가 작동하고 망치가 움직이고 독극물 병을 깨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고양이는 죽게 되죠. 만약에 방사능 물질이 50% 확률로 붕괴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고양이는 살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자 속의 고양이는 50%의 확률로 살아 있거나 죽어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이 강철 상자 안쪽을 밖에서는 절대로 들여다볼 수 없다고 했어요. 상자 속을 절대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상자 속의 고양이는 어떻게 됐을까?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막스 보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자 속을 들여다보기 전까지 방사능 물질은 붕괴하지 않은 상태와 붕괴한 상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즉, 중첩을 이룹니다. 이 때문에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시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에 있습니다. 고양이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겁니다. 자,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상자를 까보도록 합시다. 코펜하겐 학파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코펜하겐 학파는 상자를 열어본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상자 속의 고양이는 확률적으로 중첩되어 있다가 상자를 열어서 관측하는 순간 고양이는 중첩 상태가 붕괴돼서
고양이가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한 가지 상태로 결정된다. 코펜하겐 해석에 따라서 만약에 상자를 영원히 열지 않는다고 하면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영원히 결정되지 않는다. 상자 속의 방사능 물질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고양이를 죽게 만드는지도 예측하지 못한다. 그저 확률적인 수치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슈레딩거는 고양이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이런 이상한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고양이의 삶과 죽음이 중첩되어 존재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확신했죠. 관측하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현상. 당신들 말대로 미시 세계에서는 이게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미시 세계에서 중첩 현상이 일어난다면 미시 세계가 모인 거시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첩 현상이 일어나야 합니다. 고양이는 수천 조개의 원자가 모인 거시 세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고양이를 본 적이나 있습니까? 없지요. 이런 중첩 현상은 거시 세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소. 삶과 죽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고양이, 이 중첩 현상이 거시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다면 미시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오. 즉, 당신들이 말하는 중첩 현상도 틀린 것이고 물리학의 확률을 들이미는 것도 틀렸소. 자, 이렇게 에르빈 슈레딩거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으로 코펜하겐 학파의 확률, 불확정성, 중첩 개념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펜하겐 학파의 반응은 슈레딩거의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전의 사고 실험이 우리 코펜하겐 학파의 주장을 정확하게 설명하는구만.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바로 양자역학의 본질입니다. 사실 슈레딩거도 우리 편이었어.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이렇게 쌈박하게 연결시키다니 정말 고맙네, 슈레딩거. 아니 당신들, 저는 코펜하겐 해석이 말도 안 되니까 그걸 비판하려고 고양이 사고 실험을 만든 거요. 어찌됐든 간에 정말 고맙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양자역학의 진수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에르빈 슈레딩거는 고양이 사고 실험으로 미시 세계를 거시 세계까지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디부터가 미시 세계고 어디까지가 거시 세계인가? 이 두 세계를 자로 재듯이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원자 1000개로 만들어진 물질이 미시와 거시의 경계라고 치자. 그렇다면 원자 1000개로 만들어진 물질까지는 이중 슬릿의 두 구멍을 동시에 통과하다가, 즉 양자역학에 의해 움직이다가 원자 1001개로 만들어진 물질이 되는 순간 하나의 물질을 지나는 건가? 즉 고전역학에 의해 움직일까? 현재 물리학계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경계를 알기 위한 실험이 계속되고 있죠. 안톤 차일링거 교수는 플러렌이라는 거대 분자로 이중 슬릿 실험을 진행합니다. 플러렌은 탄소 원자 60개가 모였기 때문에 미시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거대한 물질입니다. 플러렌으로 이중 슬릿 실험을 진행했을 때 결과는 어떨까요? 플러렌은 파동성을 보여서 이중 슬릿을 동시에 통과한 다음 스크린에 도착했고 여러 개 줄무늬에 간섭 무늬가 나왔습니다. 즉 플러렌은 미시 세계에 속한다는 겁니다. 안톤 차일링거 박사는 전자보다 1800배 무거운 중성자로도 이중 슬릿 실험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현재 차일링거 박사는 분자, 바이러스, 세균 등으로 이중 슬릿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코펜하겐 해석을 반대했던 인류 최고의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는 코펜하겐 해석의 관측과 중첩을 비판합니다. 저 하늘 위에 달이 있어.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달이 관측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관측을 해야만 눈으로 봐야지만 달이 존재한다는 겐가? 이 역시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미시세계의 현상은 거시세계에서 일어나지 않고 거시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은 미시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없다는 비판. 아인슈타인의 질문에 코펜하겐 학파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다음 컨텐츠는 솔베이 회의입니다. 자, 스마트폰 하나가 절대 볼 수 없는 강철 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90%의 확률로 리뷰영이의 영화 컨텐츠를, 나머지 10%의 확률로 리뷰영이 광희 영상을 틀어주는데, 상자를 까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이 상자 속의 스마트폰은 어떤 영상을 틀어줄까?